그리고 나오는 길에 타미야 료코가 아이한테 애교를 좀 부려요. 뭔지 알죠? 애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애기한테 없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애기가 막 이러면서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타미야 료코가 그걸 따라해.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애기는 얼마나 좋아하겠어. 평소에 무뚝뚝한 엄마인데. 그만둬는 새끼야. 여기에서 오늘 기생수들을 전부 식별해서 모든 기생수를 다 죽이겠다. 이 장면 보면 딱 삼국지에서 원소가 십상시 죽인다고 궁에 들어가서 내시들 싹 죽였던 그게 생각이 나죠. 너 내시지? 저 아닌데요. 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아? 이씨. 저는 큽니다. 큰데 털이 왜 이렇게 없어? 이씨. 오, 얘는 까치도 크고 털도 많이 나 있는데요? 예, 저는 내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인간은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파괴하고 있다. 너네는 지구의 악이다. 우리는 너희 지구의 악을 죽임과 동시에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나타난 인류의 구원자인 것이다. 그런데 니들이 우리를 죽여!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지구를 좀먹는 기생충이다 라고 이제 연설을 끝내자 특수부대 대장이 얘기합니다. 쇼또 빠바바바밤 죽어요. 자, 기생수 파트 2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파트 1에서 그 188짜리 친구가 신나를 쳐맞고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큰 소동이 벌어졌죠. 학생 이제 수십 명이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있었고, 타미야 류코는 본인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밴 당해가지고 혼자서 살 길을 찾아서 좀 떠났고, 엄마의 몸을 빼앗은 A와 싸움 끝에 해치웠죠. 그래서 지금 남자 주인공, 남주 이름이 뭐였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기생수에 대한 굉장한 원한을 품게 됐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돌아가셨고 학교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죽게 했는데 짜증이 안 나게 생겼냐고. 안 그래도 이 전편부터 A 잡는다고 엄청 돌아다녔는데, 이 편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 기생수들을 없애기 위해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방곳곳을 좀 싸돌아다닙니다. 신이지 호날두는 새끼야. 파트 2가 시작되면은 갑자기 경찰들이 삼엄하게 경호를 하면서 어떤 범죄자를 경찰서로 이제 인도를 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얘는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그런 유형의 범죄자입니다. 근데 이 새끼를 데려다가 우리가 범인들을 취조를 하고 하다가 목격자가 나오게 되면은 저기서는 여기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저기가 보이는 곳에 데려와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우리가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저 중에 혹시 범인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이 예, 누군가요? 저기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목격자의 진술을 듣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방에다가 이 살마 새끼를 데려와. 옆에 경찰들이 앉아있고 수갑도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편에서 한 명 한 명 사람이 들어오면서 얘한테 물어봅니다. 야, 쟤 기생수 맞아? 지가. 얘 기생수 맞아? 지가. 쟤는 지가. 이 새끼한테 이걸 왜 물어보지 싶은 거야. 눈깔이 뭐 신기한 게 달렸나. 근데 한 대여섯 명쯤에 벼랑간 어떤 애가 딱 들어왔어. 그래서 얘한테 또 물어봤지. 쟤는. 너넨 저게 진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 눈에는 기생수가 인간이 아니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육안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기보다는 느낌이에요, 느낌. 얘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하루는 이제 또 평범하게 어떤 여성분을 살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니까 이 새끼한테는. 그래서 막 죽이면서 막 느낌이 어떻냐고 물어보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의 사이코패스 음아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명 죽이고 오후 돼가지고 오늘은 두탕 뛰고 싶다 해서 번화가에 나가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오늘 누구한테 조질까 누구한테 조질까 이랬는데, 갑자기 길에 역 앞인데 어떤 사람처럼 생긴 게 지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니야.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여. 저 새끼 뭐지? 저거 뭐지? 이상한데 저거 뭐지? 해가지고 본인의 원래 목적을 잊고 그놈을 따라가. 안 그래도 이놈이 모델 같은 체형에 모델 같은 얼굴, 정말 잘생긴 애인데 여자를 헌팅해가지고 어딘가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죠. 먹죠. 가서 봐서는 의외로 좀 실망했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랑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리고 이 미친 살마놈은 경찰들한테 역으로 물어봅니다. 아니 대체 왜 하면 안 돼? 이유가 뭔데? 아니 왜 인간을 먹으면 안 돼? 이유가 뭐야? 다른 동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 이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진짜로 우리랑 사고 구조가 달라요. 쟤는 역으로 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미친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능적인 찌릿찌릿으로 본인과 같은 성향 혹은 본인도 죽일 수 있는 포식자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치 초식 동물들이 한 번도 포식자를 본 적이 없어도 보면 도망치는 것처럼, 포식자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식 동물을 봐도 내 먹이라고 바로 알고 공격을 바로 하는 것처럼 그런 본능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방에 주인공이 들어옵니다. 시니치도 이 영화에서는 의심을 좀 덜 받는 걸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경찰한테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머니가 실종이 되셨죠.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실종 상태.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하는 그 부근에서 경찰이 살당했는데 이제 머리가 없죠.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으로 다른 기생수를 본 곳이 어느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 주방장도 살해당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니는 곳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사람이 실종된다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학교에서도 수십 명이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 보니까 얘도 혹시 뭐 이상한 새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원작에서는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경찰이 시니치 머리카락도 뽑아와요. 1편에 그랬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188짜리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머리카락 뽑으면 꿈틀꿈틀한데 꿈틀꿈틀 188짜리가 뭐 왜 머리카락을 뽑은 거야, 아 피곤하게 됐네, 찌니 산시고 로쿠 하찌 8명을 지금부터 죽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지랄이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형사 곡성의 아쿠마 아저씨도 원작에서는 시니치가 의심스러워서 머리카락을 뽑아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뽑히니까 아이따이, 혹시나 해서 뽑았어. 아하이. 왜냐면 주인공은 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백날 뽑아도 안 되죠. 만약에 주인공의 팔에 있는 털을 뽑았다 그랬으면 꿈틀꿈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방에 들어와. 근데 이 할마 새끼가 사실 시니치 존재를 눈치 깐 것 같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하고 좀 다른 눈빛, 다른 분위기로 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스토리도 나오는 걸 봐서 시니치도 그들 중에 하나인 거를 얼추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경찰한테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신기하잖아. 섞여 있는 저런 느낌이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 즈음에 해서 시니치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기생수들을 이제 죽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기생수만 골라서 죽이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존재를 대충 눈치를 채고요. 그리고 시니치는 이제 이날도 기생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고요. 그러다가 사진을 찍힙니다. 1편에서도 마지막에 시니치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이 미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큰 대포 카메라로 땡겨서 찍는 기자가 있었잖아요. 그 기자가 현재 시니치를 따라다니면서 시니치의 파리 기생수인 건 이미 알고 있고 시니치의 일거수 일투족을 찍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자고요. 타미야 료코로부터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타미야 류코가 인간의 연애 감정을 이용해서 이 아저씨가 현재 과부가 아니고 호랩이거든요. 딸을 키우고 있는데 엄마가 없어. 아내가 돌아가셨어. 병으로. 그리고 이제 얼굴은 조금 아쉬우셔. 근데 타미야 류코는 예쁘잖아. 여선생님이고. 그래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꼬신 다음에 이 기자를 통해서 시니치를 감시를 시켰는데 이 기자가 일을 존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존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돈도 좀 벌려고 해요.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사설 기자, 프리랜서 기자들은 기사나 사진 같은 걸 얻으면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 샷으로 뭐 누구랑 바람 피는 걸 찍었다 이러면은 뭐 잡지나 어느 방송사에다가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생수가 있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신체의 일부분만 기생수인 거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나는 그런 소식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도 많이 찍고 있고 심지어 한파리 기생수인 애가 다른 기생수들을 죽이고 다니는 증거까지 다 포착을 한 상태니까 이게 돈이 얼마겠습니까? 애지간한 방송사에서도 한 1억은 나올 것 같아요. 1000단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억 단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이 찍히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 타미야 료코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에서도 균열이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부터 균열은 좀 있었는데 료코는 지금 인간하고 기생수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 사실상 약간 사회학자나 과학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타미야 료코가 시장으로 만들어준 기생수 이 시장은 뭔가 약간 강경파입니다. 인간이 우리보다 하등한데 왜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하지? 그리고 기생수들 중에서는 이런 시장의 의견을 따르는 애들이 좀 더 많고요. 특히나 능력이 뛰어난 기생수들일수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사람 수백 명을 오늘 하루 만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내가 왜 인간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균열이 좀 일어나는 가운데 엊그저께 학교에서 188짜리가 학생들 수십 명을 죽여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기생수들을 죽이려고 인간들의 눈에 혈안을 하고 있는데 무슨 같이 살고 뭐 공존을 하고 이지랄을 하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편 마지막쯤에 잠깐 소개된 미키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그냥 지금 얘기할게요. 이게 약간 스포일러인데 원래 영화 중반쯤에 나오는 건데 파트 2 중반쯤에 미키는 약간 능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하 하하하 막 이런 식으로 웃어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웃으려고 흉내를 내는데 흉내 내기가 너무 떨어져. 그리고 지능도 조금 평균보다는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얘는 수련을 하러 다닙니다. 만화 원작에서는 훨씬 더 좀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야쿠자 사무실 있잖아요. 야쿠자 사무실을 쳐들어가서 혼자서 열댓 명의 야쿠자를 죽이고 나오고 이런 걸로 이제 수련을 합니다. 격투를. 오늘도 수련을 하기 위해서 야쿠자 사무실을 찾았는데 야쿠자 사무실이 보통 2층이나 3층 같은 데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채꾼 우시지마 같은 걸로 배운 거긴 한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야쿠자들의 따까리들은 운동 선출들이 많이 한대요. 운동 선수를 하다가 좀 잘못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은퇴하거나 실력이 떨어지거나 해서 운동 선수가 못된 하지만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상하 관계에 익숙하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시다바리를 보통 2년 정도를 시킨대요. 그 2년 정도는 보통 추리닝을 입고 다닙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디다스 추리닝 입고 있고 사채꾼 우시지마 같은 걸 봐도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추리닝을 크게 펑퍼짐하게 입고 머리는 삭발하고 뭐 앞에 문지기 하고 있다가 누가 지나가면서 쳐다보면 난다 그래 고누야로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앞에 뭐 누구 쳐들어오면은 소리 지르면서 막 누구상 도망가십시오 막 이런 거 하고 몸빵하고. 그래서 여기 미키가 야쿠자 사무실 앞에서 문지기랑 시비를 좀 붙는데 한 손으로 머리를 잡은 다음에 덩치가 굉장히 큰 야쿠자 꼬붕이었는데 땅에다가 쳐박아 버리니까 즉사 머리가 반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야쿠자 사무실로 올라가서 만화책에는 훨씬 세부적으로 전투가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다 생략되고 그냥 건물 밖에서 건물 안이 창문 사이로 살짝 보이는 수준으로 끝이 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액션을 좀 멋있게 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제작비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기생수 파트 1에서는 학교편에서 돈을 좀 많이 썼잖아요. 근데 기생수 파트 2에서는 여기에서 만약에 학교편처럼 돈을 써버리면은 클라이막스에서 쓸 돈이 없겠죠. 그리고 이 미키와 다르게 굉장히 무게를 잡고 있는 이 기생수들의 싸움 에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삼국지 시대라고 하면은 여포? 총나라였으면 관우? 위나라였으면은 뭐 위나라를 에이스 한 명으로 꼽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동탁 밑이었으면 여포? 오나라였으면은 뭐 태사자 뽑아야 되냐? 뭐 아무튼 이런 느낌? 무게 잡고 있는 굉장히 세 보이는 애가 있고 스포일러를 조금 드리자면 얘가 미키입니다. 근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형 기생수가 얼굴 완전히 다르게 흉내낼 수 있다며. 흉내가 아니고 원본부터 다릅니다. 왜냐면 이 미키라고 불리는 얘는 타미야 류코가 주도해서 한 명의 기생수한테 4마리 기생수를 추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가리가 일단 이 멋있는 기생수가 본체고요. 양 팔과 양 다리에다가 기생수를 붙여서 기생수 5개가 합체된 겁니다. 볼트론이에요. 존나 세요. 말도 안 되게 셉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시니치만 하더라도 팔에 기생수가 붙어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신체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기생수끼리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인간인 내가 추가로 공격하니까 쉽게 이길 수 있었잖아요. 일반 기생수들을. 심지어 얘는 기생수 5마리가 한 몸에 있는데 얼마나 세겠냐고. 최강이죠. 그럼 아까 그 미키는 뭐냐? 미키가 원래 오른팔이에요. 시니치의 오른팔이 미기잖아. 이 끝판왕의 오른팔은 미키야. 이 미키가 본인이 원해서 한 번씩 조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형한테 게임기를 보통 엄마나 아빠가 사주면은 옛날에는 이제 장남한테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럼 동생이 형 나도 한 판만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았어 한 판만 해 하고 이렇게 주는 것처럼 몸의 주도권을 한 번씩 줘요 미키한테. 그러면은 대가리가 빠져나오고 미키가 여기로 옮겨와서 머리가 돼요. 뭐 얼굴이 달라져. 그리고 머리에 있던 애가 팔로 들어와. 이러면은 이 패드를 얘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축구 선수도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사기를 당했다 이러면서 사진이 찍혀 있는데 누나들이 게임 패드를 잡고 게임을 하고 계셔. 그리고 본인 그 당시 3세였던 남동생 막내 동생도 패드를 들고 있어. 막 조정을 하고 있어. 근데 남동생의 패드는 게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뭔지 알지? 누나나 형이나 오빠들이 게임기를 막 재밌게 즐기고 있으면은 꼬맹이 막내 동생이 할 줄도 모르면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선을 꼽지 않은 조이스틱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걔는 모르니까 자기가 조종하는 줄 알고 죽였다 막 이러면서 놀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팔다리에 달려있는 친구들은 사실 얘 혼자서 다 조정을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막 이러고 있는 상태. 근데 미키만 그걸 알아. 제발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닌 걸. 아, 맞네. 이 새끼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아, 야, 나도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그니까 한 번씩 미키한테 찐 게임패드를 주는 거예요. 삼형제인데 우리 집에서 그랬음. 아, 왜 그러냐면 요즘 게임기는 4개씩 연결이 보통 되잖아요. 옛날 게임기는 2개밖에 연결이 안 됐어 애초에. 그리고 이제 기자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일단 집도 많이 가난하고 매우 후진 맨션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빌라죠. 엄청 후진 원룸 빌라 같은 데고 따님이 계신데 너무 귀여운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근데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숙해요. 정신적으로 철이 좀 들어버렸어. 그래서 아빠가 없어도 밥도 챙겨 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로 쪼르지도 않고 아빠한테 왜 늦게 왔냐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쪼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애 어른이라서 좀 짠한 느낌. 뭔지 아시죠? 아빠도 그걸 아니까 딸내미한테 유까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며칠 뒤에 네 갖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사줄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아 됐어 또 상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어린애잖아. 그러면 이거 최신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 당연하지. 뭐 그래주면 고맙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안 계시긴 하고 아버지가 지금 돈벌이가 좀 아쉽긴 해도 딸하고 아버지의 사이는 굉장히 좋은 상태.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목한 씬을 넣는다는 것은 둘 중 하나 혹은 둘이 죽는다는 거죠. 사망 플래그죠. 저도 좀 놀랐는데 아주 옛날에 그리스 같은 데 있잖아. 로마 같은 데 있잖아. 거기가 사실 연극의 시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극을 짜고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을 하고 높은 사람들이든 낮은 사람들이든 그걸 보고 즐기고 했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의 뭐 아리스토텔레스급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희극을 쓰는 뭐 주요 법칙 해가지고 거의 뭐 1000년 2000년 전 사람인데 쓴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죽일 놈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게 써 있어요. 네가 죽일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에 드라마를 부여하고 그 캐릭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라가 그 법칙에 나와 있습니다. 형 똑똑한 소리 안 한다면 방금 다 틀렸어. 그리스 로마이지도 않고 1000년 2000년 전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랑 아무 상관도 없어. 걱정하지 마. 멍청한 소리였어. 그래서 그런 법칙이 한 10개쯤 있고 저도 그 법칙을 보고 나서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나는 이 스토리 같은 거를 좀 자연스럽게 쓰는 건 줄 알았어.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싶었는데 다 그 법칙에 의해서 쓰는 거더라고요. 형 에얼리언 로물루스 속편 제작 확정이래.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제작해야죠. 흑자 먹고 살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로물루스 리뷰하고 흑자 돈 좀 벌었습니다. 로물루스 극장 가서 와이프랑 보고 다음날 라방 켠 다음에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냥 틀려도 씨불씨불 알게 뭐야 본 새끼가 얼마 없는데. 형 아니잖아 나 오늘 보고 왔는데 6시간 차단 먹이면 됩니다. 대충 얘기해도 아무도 몰라 어차피. 재미만 있으면 돼. 아무튼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이 기자 아저씨가 오늘도 열심히 기자는 뜬뜬 오늘도 뜬뜬 기생수 미행하네 뚠뚠.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신이치한테 들킵니다. 신이치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미행 당하는 척 하다가 페이크다 이 신새끼야 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기생수 팔로 위협을 하면서 너 뭐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와타시와 기자 데스. 기자가 왜 날 따라다녀? 죽고 싶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뒤질 줄 알아 아저씨. 이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어쨌든 아저씨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못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네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네 기생수 잡는 거 봤어. 쥐가 봤슈. 쥐가 다 봤슈. 기생수 때려잡는 정의의 기생수인 거 제가 다 봤슈. 당신이 정의의 기생수인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당신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 It's me. 아니 올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유를 좀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허락받고 공식적인 스토커가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이치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꺼져라. 너 그러다 죽는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이치가 너 타미야 료코가 보내서 여기 온 거지? 아닌데? 내 발로 온 건데? 맞잖아. 아는데. 거짓말 탐지기 해? 맞아. 그리고 너 타미야 료코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진심이야. 우리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야. 기생수가 무슨 사랑이야 이 새끼야. 얘들 다 사이코패스인데 감정 없고 나 감시하는데 너 이용한 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근데 안 믿어요. 왜냐면 레드필 지식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 양반이 레드필 지식만 공부를 했어도 타미야 료코한테 당하지 않았어. 근데 레드필 지식을 안 봤어 이 새끼가. 그래서 타미야 료코한테 놀아나는 중. 그래서 남주가 타미야 료코를 찾아갑니다. 야 꼬리까지 붙인 거 너무한 거 아니오?
장난이 좀 심하지 않소? 그래서 타미야 료코가 본인의 입지가 좀 줄어가고 있고 본인의 지금 정신 상태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면 타미야 료코가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위해서 일부러 임신하고 애까지 낳은 애예요. 그래서 인간이 먹는 음식도 먹어보고 인간들이 보는 책이나 무슨 TV 같은 것도 봐보고 이러는 와중에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본인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근데 이 기생수 빡대가리 새끼들은 내가 이렇게 살신성인해서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들과 기생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 개 신 새끼들처럼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사람 죽이고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만들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고작 시장 한 명 만들어 놓고 무슨 인간들하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무슨 총리라도 만들었냐고. 일본에서 만약에 기생수로 총리라도 만들었으면 혹시라도 모르겠는데 어디 시장 하나 총구석 시장 하나 만들어 놓고 무슨 전쟁이냐고.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타미야 료코는 답답하기도 하고 자기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타미야 료코는 오히려 약간 토로를 합니다. 우리 기생수는 말이야 듣고 싶지도 않은데, 인간은 말이야 듣고 싶지도 않은데 지하고 싶은 말 막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지면 사회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타미야 료코를 만나고 와서 기자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너 포기해라. 내가 타미야 료코 만나고 왔는데 너 이용당한 거 맞음. 그래서 기자 아저씨는 그쵸!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면서 타미야 료코로부터 들은 것들이 있어. 여러 통로로 들었어. 시장이 기생수인 걸 알아. 이 기자 아저씨가. 그래서 깡 좋게도 시청에 인터뷰를 한다고 가서 인터뷰를 하는 척하면서 시장실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나오고요. 너무 당연하지만 들킵니다. 이 기자 아저씨가 능력이 좋지가 않아요. 티가 다 나. 나도 알겠다 이거는. 기자 아저씨가 나가자마자 옆에 있던 비서가 녹음기를 딱 떼더니 요걸 놓고 갔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몰래 도청을 할 거면은 도청 장치를 뭐한 요 반지만한 걸 할 거 아니야. 요만한 거를. 아니 녹음기가 이만한 거를 놓고 갔어. 아니 뭐 요 손톱만한 걸 하나 낑기고 가야지. 그래야지 화분 같은 데다 붙여놓고 이러면 모를 거 아니야. 이만한 거를 붙여놓고 갔어. 당연히 들키지. 그래서 나가자마자 기생수 부하가 요런 거 설치하고 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생수 시장이 저 새끼 죽이자. 그리고 죽이는 김에 팔에 기생수 달린 애 있지? 걔도 죽이자. 그리고 죽이는 김에 타미야 료코도 죽이자. 다 죽이자 그냥. 이 새끼들 짜증나. 인간하고 무슨 편을 먹어. 전쟁이야 오늘부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도전기 판매상. 그리고 이제 남주하고 여주 있잖아요. 여주도 여고생이죠. 남주하고 여주는 조금 사이가 틀어졌었죠. 왜냐하면 여주가 호감이 있어서 남주에게 접근을 하고 엄마가 실종 상태니까 본인이 밥을 해주겠다고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차에 치인 죽어가는 강아지를 신이치가 살려주려는 걸 보고 호감이 엄청 올라갔어. 호감작이 됐어. 근데 강아지가 결국 죽자 이제 더 이상 이거는 개가 아니야 이러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야. 여주가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이 새끼야 이러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냥 고기인걸 이제 니꾸야 니꾸 야끼니꾸야 이제 이래가지고 신지라이 나이 이러면서 삐져서 갔어.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그 188짜리가 사람들 다 죽이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신이치가 여주를 구해주면서 살짝 마음이 풀렸었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한 20명이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여주가 거기서 추모를 하고 있으니까 남주 새끼가 그걸 쓱 보더니 이미 다 죽었는데 그냥 잊어 이러는 거야. 이 씨발 너 씨발 티야? 이게 된 거예요. 여자애가 있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아졌었는데 여주가 먼저 마음을 엽니다. 학교 정문에서 기다려서 같이 하교를 해요. 왜냐하면 목숨도 살려줬잖아. 그리고 딱 봐도 내가 유치원 때부터 얘를 알았는데 얘가 지금 뭔가 숨기는 비밀 같은 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랑 약간 트러블이 있는 거지. 애는 착해. 내가 유치원 때부터 봤잖아. 얘가 이상한 애는 아니잖아. 좀 다가갑니다. 다시 조금 친해진 상태. 그리고 이제 기자 양반은 여기저기 신문사나 방송국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정보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전화기를 존나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딸내미랑 얘기를 하면서 아빠 이제 돈 좀 만질 거야 하니까 이제 딸내미는 자기 엄마처럼 막 얘기를 해요. 아까 핸드폰 바꿔주는 뭐 그런 얘기도 아빠 나 이거 핸드폰 신용으로 바꿔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돈 생기는 게 맞는 거야 아빠? 진짜 생긴다니까. 이번엔 진짜 큰 돈 생긴다고. 아빠는 신뢰할 수 없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거 최신형으로 가능할까? 당연하지. 아빠 지금 마트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사올게. 올 때 토일렛 페이퍼. 올 때 메로나가 아니야. 올 때 밥한바가 아니야. 일본은 우리가 쓰는 화장실 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거는 티슈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쓰는 티슈 그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둘 다 휴지라고 부르잖아. 근데 일본은 확실히 구분을 해서 뽑아 쓰는 거는 티슈라고 부르고요. 두루마리 화장지는 토일렛 페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휴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본 여자애들 중에서 사춘기가 좀 시게 와서 부끄러움이 많아진 애들 혹은 여자 아이돌들 여자 미성년자 뭐 배우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마트나 편의점 가서 토일렛 페이퍼를 못 산답니다. 부끄러워서. 뭔지 알죠?
그러니까 토일렛 페이퍼, 화장실 휴지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이돌인데 화장지를 산다는 것은 똥을 싼다는 걸 인정하는 꼴? 읍스. 아이돌인데. 일본에서는 진짜로 아직도 아이돌들이 약간 똥을 안 싸는 것처럼 살아가야 해요. 실제로는 싸시겠지. 근데 들키면 안 돼. 근데 실제로 똥 싸는 건 들킬 일은 없겠지만 토일렛 페이퍼를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한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일본 예능을 보는데 어떤 아주 유명했던 일본 아이돌이 고토마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토마키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휴지가 필요했는데 사러 갈 수가 없어서 내가 뭐 이렇게 바쁘신 엄마한테 토일렛 페이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때 좀 죄송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할 정도였어요. 아이돌은 화장실 휴지를 살 수 없어서. 그럼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의문이 들었죠. 내가 지금 토일렛 페이퍼가 필요해. 내가 뭐 숙소에서 사는데 엄마한테 토일렛 페이퍼를 사다가 숙소로 좀 갖다 줘라고 얘기를 한다 뭐 그런 거라고 치죠. 그럼 그냥 티슈 사서 이걸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잡혀가는 거야? 연행당해? 뭐 긴급 체포당하는 거야? 그냥 일반 티슈로 화장실에서 쓰면은 잡혀가? 뭐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우리보다 훨씬 더 무언가 안 지키면 절대 안 됨.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뭔지 알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 알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입어야 하는 착장 컨셉이 무조건 입어야 하는 옷이 있고요. 아이들이 입어야 하는 옷의 브랜드가 있고요. 아이들이 신어야 하는 신발의 브랜드가 정해져 있고요. 아이들이 매야 하는 가방의 브랜드가 정해져 있는 나라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사립 유치원에서 왕따를 당한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등등등 해서 일본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국룰 같은 거를 잘 안 어기려는 국민성이 있어. 그런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런 좀 웃지 못할 답답한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 딸내미도 토일렛 페이퍼 좀 사다 달라 이거죠.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 이 친구는 아빠 없어도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다가 끼니 때우고 알아서 숙제하고 집안 청소나 뭐 설거지 같은 것도 얼추 자기가 좀 하고 이런 상황이야. 근데도 토일렛 페이퍼는 아빠가 사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내미가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지금 벌써 안타까운 상태죠. 아무튼 이래서 아빠가 편의점을 갑니다. 본인 뭐 담배랑 뭐 이런 것도 좀 사고 먹을 것도 좀 사고 토일렛 페이퍼도 사러 나갑니다. 나가면서 아빠가 아우 지 엄마랑 말투가 똑같아 이러면서 나가. 이 와중에 시니치는 5명이 자기를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기가 알려주니까. 미기가 시니치 난다. 지금 기생수가 쫓아오고 있어. 오케이 조용한 대로 유인해서 죽일게. 아니 여러 명이야. 어? 몇 명인데? 건인 5명? 5명은 좀. 그래서 숨어요. 안 싸우려고. 숨었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데 한 명인 거야. 한 명 미키. 그러니까 정말 뭐 불행 중 다행으로 본체가 지금 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미키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미키인 상태로 이 오인수가 최강 오인수가 주인공한테 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또 방심합니다. 옛날에도 이러다가 가슴팍 뚫린 적 있으면서 또 방심해. 야 5명이라며. 한 명인데? 싸워볼만 한데? 그리고 미기가 놀라서 얘기합니다. 저게 5명이야. 머리, 양팔, 양다리 5개야. 못 이겨! 위기. 그리고 이때 시장이 시키는 대로 시장이 누구누구 죽이라 그랬어요. 주인공 죽이라 그랬고 과학자 여자 선생님 죽이라 그랬고 기자 아저씨 죽이라 그랬잖아. 기자 아저씨네 집에 기생수 2명이 올라갑니다. 아저씨는 편의점에서 화장지하고 담배 사와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집 근처에 왔는데 위용 삐뽀 경찰 소리 구급차 소리 같은 게 나고 있고 내가 사는 건물에 내가 사는 층수에 불이 나 있는데 이런 예감은 틀렸으면 좋겠는데 안 틀리죠. 막 뛰쳐 올라가 보니까 딸은 살해당했고 집에 불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화재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게 이제 몸에 구멍도 좀 뚫려 있어요. 아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절제해서 표현하긴 했는데 기생수 새끼들이 기자를 죽이려고 집에 왔고 기자가 없고 딸내미가 보였겠죠. 그리고 우리를 본 거를 뭐 알리면 안 좋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사이코패스 플러스 소시오패스 상태니까 그냥 유리한 대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딸을 해치고 증거 같은 게 남을 수 있으니까 이제 불을 질렀습니다. 이때 시니치는 오인수를 이길 수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어. 미키는 약간 능지가 좀 떨어지는 상태잖아. 그래가지고 막 헤헤 막 이러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주인공을 해치려고 하는데 이때 미기가 기지를 발휘해서 뛰어오고 있는 기생수로부터 이렇게 도망가다가 갑자기 하늘에다가 팔을 길게 뻗어서 뒤로 돌아와서 목을 팍 칩니다. 그래서 목이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미기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 4마리나 되는 기생수를 본체 하나가 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얘가 5인수긴 한데 하나하나의 힘이 기생수 하나하나보다는 전투력이 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길 수 있었다.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가 공원이었잖아.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도망을 갑니다. 이게 너무 아쉽죠. 그래서 오른팔을 머리 쪽에다 이렇게 갖다 대니까 오른팔이 머리로 들어가서 무서운 진짜 이 몸을 잘 조정할 수 있는 5인수 대장이 올라오고 미키를 부릅니다. 미키 아직 안 죽었어요. 이 목에서 떨어져 나간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나 산소 같은 걸 주입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숨 참는 것처럼 뭐 한 1, 2분 정도 떨어져 나가 있으면 죽는데 잠깐 정도의 시간은 들락날락이 됩니다. 그래서 미키 이러니까 오른팔에 탁 붙어가지고 이제 팔이 돼요. 얘기하죠. 미키, 오마에는 오른팔이 어울려. 이 뒤로 이날 이후로 미키가 대가리가 되는 일은 없었다. 주인공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죠. 존나 세고 똑똑하고 제어 능력이 뛰어난 5인수 대장이 이제 계속 조종을 합니다. 이게 너무 아까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때 사람들이 보든 말든 걔 작사를 내놨어야 됐어요. 이때 5인수를 아예 죽였어야 했어요. 너무 아쉽죠. 그리고 이제 시청이 지금 시장이 기생수니까 시청 자체가 기생수들의 이제 본거지가 돼버렸단 말이야. 일단 이때까지는 타미야 료코를 죽이라고는 안 했네요. 어제는. 오늘 죽이라고 하네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료코가 알게 되죠. 일단 미기 주인공을 죽이라고 했고 기자를 죽이라고 했고 심지어 둘 다 실패를 했잖아. 그러니까 타미야 료코가 본거지로 와서 시청에 와서 시장 기생수하고 여러 기생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지랄 했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얘기하죠. 우리 기생수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다. 없애야 된다.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성공도 못하고 너넨 이제 신뢰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시장 기생수나 좀 발언권이 있는 기생수 몇 명이 얘기합니다. 타미야 료코 제끼자. 안 되겠다. 자는 지금 우리 기생수 편인지 인간 편인지 알 수가 없어. 아니 전현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부 인간한테 도움되는 얘기밖에 없단께. 전현 저거 변절한겨 저거. 저 빨갱이년.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기자를 죽이는 걸 실패했지. 기자가 약해 보이나? 인간은 한 개인일 땐 약한 게 맞아. 근데 인간이 10, 100, 1000, 만, 100만, 1000만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아냐? 존나 쎄. 너네 X됐어. 너네 기자 얕봤지? 그 기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인간은 원래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은 완전히 변해버리기도 하거든. 존나 무서워질 거고 이제 그 숫자는 많아질 거고 우린 X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기생수 대가리들이 특히 시장 기생수가 얘기하죠. 타미야 료코 제껴. 그래서 타미야 료코의 집에 기생수 3명, 4명 정도가 옵니다. 타미야 료코는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느끼죠. 저기 오고 있다. 2km 밖부터 느끼니까. 그래서 아기를 집에다가 눕혀놓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타미야 료코가 아이한테 애교를 좀 부려요. 뭔지 알죠? 아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기한테 없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애기가 막 이러면서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타미야 료코가 그걸 따라해. 그럼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애기는 얼마나 좋아하겠어. 평소에 무뚝뚝한 엄마인데. 그래서 타미야 료코가 처음으로 인간을 흉내내지만 어색하지 않게 웃으면서 아이를 재미있게 웃겨주고 아이는 막 웃고 타미야 료코는 싸움을 하러 집 밖으로 나갑니다. 역시 사망 플래그죠. 그만둬는 새끼야. 이제 싸우러 나가려고 일어섰는데 유리창인데 밤이라 어두우니까 내가 비춰서 보이잖아요. 자기가 웃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처럼 한번 웃어봅니다. 코로스 이러면서 웃어본 거야. 근데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아버려. 그리고 싸우러 나가는 타미야 료코의 손가락을 아기가 잡습니다. 손가락을 아기가 이렇게 엄마 가지마 나랑 더 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아직 1살밖에 안 돼서 말을 못해. 야가미 흐고리 아는 애들 있네. 타미야 료코가 지하 주차장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기생수 3마리가 쫓아갑니다. 쭉 걸어가다 보니까 기생수들이 말을 걸죠. 어이 타미야 료코 이제 그만 가. 여기서 하자. 우리 볼일 끝내자. 그러니까 타미야 료코가 뒤돌아보지 않고 뒷모습을 보인 채로 얘기합니다. 인간의 조직에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뭔데? 오니기리 아니 우라기리. 이 배신자 새끼들. 모르겠고 배신은 네가 먼저 한 거 아님? 왜 인간 편듦? 그러니까 타미야 료코가 여전히 뒷모습인 채로 3명에게 얘기합니다. 셋이면 날 이길 줄 알았나? 라고 뒤를 돌아보는데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
왜? 만화책에는 훨씬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 지하철로 유도를 하는 와중에 얼굴에서 새 덩어리를 떼서 차 밑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새 덩어리가 이 새 기생수가 방심하고 있는 틈에 쏜살같이 점프를 해서 심장을 관통해서 세 마리를 동시에 죽여버립니다. 타미야 료코 셉니다.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생수들의 개별 전투력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능지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롤을 해요. 다리우스는 세잖아. 내가 조종하면 쓰레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가렌은 쓰레기야. 근데 누군가가 하면 셀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챔피언 차이가 아니라 사람 새끼 차이인 거예요. 롤처럼 똑같은 챔피언을 해도 누가 하면 세고 누가 하면 약한 것처럼 기생수들도 개별적으로 전투력이 비슷해. 근데 조종하는 새끼가 잘 조종하면 센 거예요. 타미야 료코는 전투력이 최상위권이죠. 타미야 료코가 지금 못 이기는 거는 오생수밖에 없습니다. 오생수에서도 이 대가리 하나만 있다면 비등비등 할 것 같아. 근데 오생수니까 못 이기는 거고. 그래서 세 마리를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애기랑 다시 놀려고. 근데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쪽지에 써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갑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어디 동물원으로 오슈. 기자가 아이를 납치했어요. 왜? 분노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네가 내 딸 죽였어. 너한테도 똑같은 고통을 되갚아주겠어. 네 아이도 내가 죽인다. 이러면서 납치를 했고요. 동물원에 나오라고 합니다. 타미야 료코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주인공 여사친이랑 살짝 기싸움 좀 하고, 아줌마 늙어서 안 돼, 기싸움 좀 하고 주인공한테 얘기합니다. 12시에 어디 동물원으로 좀 나와달라. 타미야 료코는 아마 이때부터 본인의 죽음을 솔직히 계획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맞아, 이거는. 그래서 낮 12시가 돼서 동물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일단 그 기자가 아이를 납치한 채로 있고, 타미야 료코가 자기 아이를 구하려고 받으려고 가고 있고, 시니치도 거기로 가고 있고, 시니치가 거기를 간다는 걸 알아서 여자친구도 가고 있고, 많은 인원이 모입니다. 안타깝네. 그리고 기자하고 타미야 료코가 만나죠. 네가 나한테 한 거랑 똑같이 네 아이를 내가 죽일 거다. 내가 네 아이 죽이지 않았어. 나는 말렸어. 똑같아. 어차피 너네 둘 중 하나가 한 거잖아. 말이 안 통해. 분노 때문에 말이 안 통합니다. 납치한 아이를 안고 높은 데 벼랑 끝 같은 데에 섭니다. 네가 만약 나 죽이면 얘도 죽음? 타미야 료코가 얘기합니다. 역시 인간답군요. 현재 불안정한 심리 상태이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군요. 다가오지 마! 네 아이 여기서 죽이고 싶어! 그리고 이때 시니치가 옵니다. 시니치가 와서 기자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가 여태까지 반말하고 이런 거 미안해. 근데 이런다고 해서 당신 딸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야! 나 구태의연한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 테크니컬리 타미야 료코가 당신 딸을 죽인 건 아니잖아. 그건 맞잖아. 닥쳐! 다 말해! 다 말해가 아닙니다. 아가리 닥쳐라. 다 말해. 그만둬.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목소리도 큰 소리가 들려. 어떤 아저씨가 아기를 안고 낭떠러지 같은 데 가가지고 아기를 막 던질 듯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찰에 전화를 했겠죠. 경찰들도 출동합니다. 타미야 료코는 이 기자 아저씨한테 갑자기 감정으로 호소를 합니다. 우리 기생수는 약해. 니들이 뭐가 약해, 이 괴물 새끼들아! 인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닥쳐! 진짜 죽이다! 이 지랄이 나고 있어. 던질까 말까 12시간 새끼야 이씨. 그러면서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 인간에게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 내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하나. 기생생물과 인간은 하나의 가족이다. 닥쳐 이 미친년! 우리는 인간의 아이인 거야. 닥쳐 이 미친년아! 타미야 료코는 근데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타미야 료코가 이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부모한테 버려진 감정이 들겠죠. 얘는 진심으로 기생생물은 인간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보살핌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보충제 관련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제가 구독자가 훨씬 더 많고 저랑 엮인 어떤 분이 저보다 구독자가 훨씬 더 적은데도,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약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 여러분이 많이 의아해하고 저를 욕하셨잖아요. 이해합니다. 타미야 료코가 아마 지금 딱 그런 상태. 수많은 사람들은 기생수를 두려워하고, 기생수는 인간 수십 명 수백 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 만에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전투력이 강해. 근데 타미야 료코는 우리가 약자다, 우리가 약하다, 인간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역겹겠죠. 흑자처럼 역겹겠죠. 특히나 바로 어제 자식을 잃은 아빠가 저런 얘기를 듣는다? 역겨워 뒤지겠죠. 그래서 기자 아저씨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타미야 료코 좌판에 닥쳐 이 새끼야. 그래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경찰도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기자가 원하는 대로 상황 설정이 된 거예요. 이 기자는 과연 타미야 료코의 자식을 죽이려고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타미야 료코가 기생수로 변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유인을 한 거고, 타미야 료코가 기생수 폼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타미야 료코가 어쨌든 아이를 아끼고 있는 걸 알아. 이 기자 아저씨는 그 마음까지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이를 던지려고 하면 타미야 료코가 기생수 폼으로 변할 거다. 그리고 형사들이, 경찰들이 와 있는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타미야 료코는 참지 못하고 기자의 배를 뚫어버립니다. 기생수로 변해서. 난리가 났죠. 아이는 타미야 료코가 기생수 폼으로 지금 다시 갖고 왔습니다. 기자는 죽어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로 던질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셔요. 타미야 료코는 현재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경찰들이 이걸 다 봤죠. 형사 경찰 많이 왔습니다. 지금 총을 겨누고 타미야 료코한테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저는 이때 곡성의 아쿠마 아저씨 있잖아. 이분 성함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이경영 아저씨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좋은 배우라고 제가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씬이 지금 기자 아저씨가 기생수한테 배가 뚫려서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상태, 그리고 이직거리를 한 기생수가 저 조금 멀리 있는 상태. 그래서 일단 사람이 배가 뚫려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봤어. 죽은 게 확인되니까 한 1초 2초 만에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총을 꺼내면서 타미야 료코한테 꼼짝마 하는데, 곡성의 아쿠마 아저씨의 얼굴을 보면은 이 기자 아저씨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황당함, 놀람 같은 표정에서 이 기생수를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 그러니까 그걸 알아채는 그 순간과 얘를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기생수 앞에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표정이 진짜 한 2초 만에 표정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엑스트라급 배우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곡성의 아쿠마 아저씨를 제외한 모든 배우들이 다 이미 토미에를 보고 인상을 쓰고 있어. 한 화면에 지금 한 7명 정도가 잡혀 있는데, 너무 엑스트라 분은 사실 연기를 아예 못하고 계시고 안 하고 계시고, 몇몇 주요 조연분들은 이미 타미야 료코를 보면서 막 화를 이렇게 내고 있어. 이 살자년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되겠냐고 생각을 해봐. 지금 기자 아저씨가 떨어져서 죽은 걸 확인한 지 1초 지났어요. 1초 만에 기자 아저씨를 죽인 기생수 나쁜 년 이러면서 화가 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쿠니무라 준 아저씨 혼자만 기자 아저씨가 떨어진 걸 보면서 황망하고 놀란 표정에서 고개를 돌리면서 그 황망한 표정에서 갑자기 제가 범인이다, 쟤를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는 표정으로 변하더니, 갑자기 기생수랑 싸워야 한다는 그 두려움의 표정까지 동시에 겹쳐있는 그 연기를 쿠니무라 준 아저씨 혼자 하고 계셔. 여기 남자 주인공 친구도 나이에 비해서 연기를 잘하지만 얘는 그냥 놀랐다, 이 년 이거 끝이야. 얘도 이 정도 수준이야. 그냥 이거 못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정도 연기가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좋은 배우가 많아요. 참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표정 연기에서 많이 회자되는 게 당연히 악마를 보았다에서 이병헌 아저씨가 라스트 씬에서 지었던 복수를 성공했지만 허무함과 뭐 죄의식과 뭐 후회 뭐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그리고 죽은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뭐 그런 슬픔까지 막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연기를 선보인 그게 너무 유명하지만, 저는 그 전에 여자친구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친구 시신이 발견된 아주 촌 시골에 와서 무슨 일인지 막 정신이 없어 하는 와중에 여자친구 시신 중에서 머리가 발견이 됐는데, 경찰분이 좀 서툴르셔가지고 머리를 보존해서 들고 가다가 기자도 너무 많고 막 이렇게 돼서 막 부딪히고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려서 내 여자친구의 머리가 땅에 이렇게 굴러가는 씬이 있는데, 그걸 이병헌이 보고 방금 굴러가는 머리가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아. 굴러가기까지 했으니까. 내 여자친구인가? 맞다? 되게 이 머리를 봤으니까 너무 징그럽고 역겹다? 근데 내 여자친구다, 슬프다 하는 그런 5만 가지 감정이 한 2, 3초 만에 얼굴에 나오거든요. 그거가 정말 인상적인데, 이 씬을 볼 때도 그 느낌이 좀 났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병헌 씨가 좀 더 잘했습니다. 아무래도 씬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재미가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평범한 배우였다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이 씬에서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오우 야 저년 변미야, 얘 죽여야 돼, 바로 이렇게 돌변했을 텐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감정을 얼굴에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거고, 이병헌 아저씨가 했던 연기로 보면은 머리가 굴러 떨어졌는데 내 여자친구인 거야. 그러면은 놀라가지고 막 우는 연기를 했겠죠. 근데 이병헌 아저씨는 그 사이에 한 3가지 감정 정도를 더 넣은 거죠.
사도에서 송강호가 못 박을 때도 그랬다고 했었음.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사도에서 송강호는 근데 솔직히 올타임 넘버 원급 연기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에서 송강호 씨, 올드보이에서 최민식 씨 이 두 연기가 우리나라 올타임 넘버 원 연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마무시했죠. 미쳤었죠 그때.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은 타미야 료코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 살생을 하지 않아. 심지어 최근에 인간 훈련도 하고 있어. 인간이 되려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지금 이 수많은 경찰 형사들을 죽이고 아씨 모르겠다 이러면서 싹 죽이고 도망갈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남주가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다가와.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몰래 미기 눈알도 살짝 나온 상태에서 접근을 해. 타미야 료코는 얘기를 합니다. 뒤에 이제 형사들은 신이치한테 신이치 떨어져! 막 이러는데 신이치는 점점 더 다가갑니다. 다가가면서 아 이거 하지마. 타미야 료코가 얘기를 합니다. 신이치 너에게 맡길 게 있어. 이 얘기야. 신이치한테 점점 다가옵니다. 아기를 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형사들 경찰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그냥 기생수죠. 괴물이죠. 그래서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소리 지릅니다. 마지막 경고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쏜다. 료코는 한 발자국 더 다가오고요. 아이를 주기 위해서. 아저씨가 총을 쏘는데 정 가운데 명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에서 총알이 나옵니다. 기생수를 죽이려면 몸을 공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쪽은 변형이 자유자재고 회복이 좋아요. 그래서 이쪽 공격은 큰 의미가 없어. 목을 아예 잘라내거나 샷건 같은 걸로 아예 다 날려버리지 않는 이상. 아저씨가 놀래. 이즈미 신이치 미기 이별이다. 더 다가오고 형사와 경찰들이 총을 마구잡이로 쏩니다. 수십 발을 쏩니다. 그리고 타미야 료코는 본인의 머리카락을 강화시켜서 아이를 감쌉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신이치는 소리 지르죠. 애는 인간이라고! 그제서야 경찰들이 총 쏘는 걸 멈춰요. 솔직히 료코는 여기 도망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도망갑니다. 안 도망간 거죠. 왜냐하면 허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하고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울증이 슬픈 상태가 아니고 허무한 상태에 가깝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타미야 료코는 자기가 대체 뭔지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태고 본인은 인간이 될 수 없고 자기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인간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내 아이가 나와 함께 자란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런 미래까지 예상을 하면서 아주 큰 허망함에 사로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괴로움을 겪잖아요.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불행감을 좀 덜 느끼게 되고 그래서 타미야 료코는 죽는 걸 선택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기를 신이치에게 넘기고 죽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방 형사 경찰들은 이쪽에 출동했지만 기동대가 왔어요. 여기 스와트 같은 팀이 와서 시청이 기생수들의 본거지라는 걸 알게 됐고 여러 통로로 듣건데 시장도 기생수라는 걸 이미 정보를 다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특수부대 지휘관이 와서 진두 지휘해서 시청을 전부 막았고요. 아무도 도망갈 수 없게 전부 차단을 했고 여기에서 오늘 기생수들을 전부 식별해서 모든 기생수를 다 죽이겠다. 이 장면 보면 딱 삼국지에서 원소가 십상시 죽인다고 궁에 들어가서 내시들 싹 죽였던 그게 생각이 나죠. 그리고 진짜 똑같이 됩니다. 그때 원래 하진 대장군, 그러니까 하태후라는 황후가 있어요. 이 황후의 오빠인 하진이 대장군이야. 그러니까 군 통솔권자예요. 이 하진이 십상시들이 나라를 쳐망치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새끼들이니까 십상시들을 처단하려고 하다가 역으로 십상시의 계략에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진의 오른팔로 활동하던 게 그 당시에 원소인데 안 그래도 지금 원소는 답답했었어. 왜냐면 빨리 십상시 모가지 쳐야 되는데 하진이 자꾸 하태후가 어떻고 황제가 어떻고 막 이런저런 사정 상황을 얘기하면서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엄청 답답했었는데 하진이 죽자마자 이건 결단을 내려야 된다 하고서 병사들을 끌고 바로 황궁으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내시를 다 죽여버립니다. 내시를 죽이는 와중에 너 내시지? 저 아닌데요. 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아 이씨. 저는 큽니다. 큰데 털이 왜 이렇게 없어 이씨. 얘는 까치도 크고 털도 많이 나 있는데요? 예, 저는 내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원소가 그래서 나중에 조조하고 싸우면서는 아주 옹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원소도 처음에는 사내 대장부였어요. 다 죽여버려 그냥. 땅튜브 위험한 애 새끼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와토 팀이 아까 그 연쇄 살마 있잖아. 걔가 찌릿찌릿이 있잖아. 실제로 이동식 찌릿찌릿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와트들이 대장이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이면은 쟤는 빠바바바
쟤는 아니야. 뒤로 들어가십시오. 쟤는 맞아. 빠바바바. 사람인데? 지가이마스까? 올해가 착각했다. 이지랄 하고 있어요. 원작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계단에서 손 들고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생수야 해가지고 스와트가 총으로 쏜단 말이야. 근데 죽었는데 안 변해. 사람이야. 이 새끼 뭐야 이러니까 착각했나? 이지랄 한단 말이야. 일부러 그랬어 그 새끼.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씬까지는 안 나오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사람들한테 지금 엄청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시청 전 직원 그리고 시청에 지금 머물러 있는 외부인들도 전부 다 현관 중앙문으로 나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관 중앙문에 스와트 수십 명이 배치가 돼 있고 그 고속버스 같은 건데 스와트 같은 팀들 타고 다니는 까만 무서운 버스 있잖아. 그 버스가 여러 대가 와가지고 시야를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그 버스가 이렇게 막 기역자로 테트리스 같이 돼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대형 엑스레이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큰 공항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사람 지나가면은 뭐 이상한 거 소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 정도 기기가 있잖아요. 그 기기를 갖다 놔가지고 한 번에 5명씩 지나가라고 해. 너무 위험해서 5명씩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쳐요. 멍청한 새끼들은 여기 당하지. 5명씩 나가는데 엑스레이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면은 해골이 보이는 거야. 근데 기생수면은 여기 위에가 아따마가 이상해. 그러면은 그 엑스레이 보고 있던 사람이 네 번째 사람 이러면 스와트가 네 번째 사람한테 가서 저또 난 데스까? 저또 조또만 계속 하면은 데리고 갈 수 있어. 그 사람 데리고 가면은 버스가 막아가지고 안 보이게 스와트가 뛰어나와가지고 세노 빵 하고 이제 쏴서 죽여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멍청한 기생수들을 죽입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새끼들은 애초부터 느꼈어. 지금 겁나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시청 현관으로 빠르게 대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애초에 거기 나가지도 않았어. 지금 건물 내에 있어. 그러니까 스와트 팀이 이동식 엑스레이를 갖고 다니면서 사실 엑스레이 아니고 찌릿찌릿인데 이동식 엑스레이 찌릿찌릿을 갖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시청 대강당으로 들어가니까 기생수 시장이 존나 떳떳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그 연설할 수 있는 거기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스와트 팀이 들이닥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배우들이 하고 싶은 연기를 보여주죠. 이래서 일본이 좀 연극을 바탕으로 하는 연기를 보여주시는 배우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그런 연기를 조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나라는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약간 좀 연기처럼 보이는 연기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이 시장 역할을 맡은 배우분은 연극 배우 출신이시거나 연극을 같이 하고 계시거나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기에 있어서는 탁월한 힘을 보여주죠. 연극 배우 출신들이 이런 연기는 또 기가 막혀. 대강당이야. 스와트 팀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10몇 명이 들이닥쳤어. 들이닥치자마자 박수를 칩니다. 오마에노 쇼리다. 인정. 잘했어. 인간 새끼들 제법이야. 스바라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 못했다. 너희의 승리라고 봐야 한다. 연극 톤으로 이제 연기를 시작합니다. 하긴 사륙에 관해서 인간을 능가할 수는 없으니 당연하지. 디아블로 티리엘이 생각나신다면 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필멸자여. 하지만 너희도 언젠가 깨닫겠지. 살인보다 쓰레기 투기가 더 큰 죄라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중요성도 깨닫고 보호하게 될 거다. 와레와레와 우리들은 너네들을 깨닫게 만들 자. 너희는 이 천적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인간은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파괴하고 있다. 너네는 지구의 악이다. 우리는 너희 지구의 악을 죽임과 동시에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나타난 인류의 구원자인 것이다. 그런데 니들이 우리를 죽여! 이 지랄을 합니다. 사실 대사는 처음에 좀 보고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다 지어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실제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도 안 똑같습니다. 다 지어서 한 거예요 방금. 미안합니다. 앞에만 보고 따라했고요.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대사가 너무 늦게 나와. 영국 배우들 특징이야. 예를 들어서 생물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우리에 비하면 너네들이 더 악당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영국 톤으로 하시면 생물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우리에 비하면 너희가 악이 아니던가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시니까 대사가 너무 늦게 나와. 답답해가지고 전부 지어내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대충 맥락은 맞음.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지구를 좀먹는 기생충이다 라고 이제 연설을 끝내자 특수부대 대장이 얘기합니다. 쇼또 빠바바바밤 죽어요. 말 다 했어? 뱀.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부하들도 뱀뱀뱀뱀뱀뱀. 그래서 샷건만 한 20대를 쳐맞습니다.
그리고 가서 시신을 확인하는데 인간입니다. 기생수 시장은 기생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반전이죠. 이 기생수 시장이 토미에 료코를 왜 이렇게 싫어했는가? 투사한 거죠. 야, 토미에 료코, 너 왜 계속 인간 편듦? 너 인간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너 빨개 이 새끼 아니야? 너 오니기리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타미야 료코를 계속 쪼았잖아요. 투사한 거야. 이 새끼가 변절자거든. 이 새끼 닌겐인데 기생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캥기니까 존나 쪼우는 거야. 나도 배신했는데 전년도 배신했겠지. 이게 다 투사한 거야. 시장 외전 이야기가 만화로 있어? 나 몰랐네. 구할 수 있으면 봐야겠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 뒤에 사이코패스 살마 새끼가 아무리 봐도 사람인데 이 새끼는 씨발 이 새끼 진짜 패 죽여야 돼. 나 기생수 보면서 가장 싫었던 게 이 사이코패스 살마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제일 싫어. 패 죽이고 싶은 건 얘야. 개 패고 싶어 진짜.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스와트 대장은 얘기합니다. 상관없어. 아, 우리식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걔는 아무리 봐도 인간이잖아. 하하하하. 어쩌죠? 알바노. 스스메. 이 정도 작전 하다 보면은 좀 그렇게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좀 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요. 근데 이런 스와트 팀 사이로 갑자기 어떤 인물이 툭 하고 내려옵니다. 이게 제작비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원작에서는 이 대강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오생수 새끼가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면서 등장을 해요. 멋있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장소도 훨씬 좁고 이 오생수 새끼 나타나는 것도 그냥 걸어서 나타나요. 아무튼 스와트 팀이 이상한 새끼가 오니까 이제 다 총을 겨둡니다. 그러면서 시장 이름이 히로카와였는데 히로카와가 오모시로이 인간이었지. 기생수보다 더 기생수 같은 인간이라니. 웃으면서 막 다녀. 그리고 스와트 대장이 연쇄 살마한테 물어봅니다. 기생수야? 처음으로 이 연쇄 사이코패스 살마 새끼가 겁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합니다. 너넨 진짜 저기 인간으로 보이는 거야? 이러면서 개 쫄았어요. 그리고 이 새끼 도망갑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가요. 그래서 기생수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스와트 팀이 수십 명이 총을 쏘는데 얘는 팔도 기생수잖아. 바로 강화팔로 만들어. 큰 방패같이 만들어서 타워 실드 같이 만들어서 총알을 다 막아버리고 여기서 수십 명의 스와트 팀을 전멸시킵니다. 다 죽어요. 못 이겨 쟤. 절대 못 이겨. 그래서 원작에서는 이 대강당이 약간 이렇게 돔처럼 돼 있어서 소리를 모으기 쉽게. 그래서 이 오생수 새끼가 다리도 기생수니까 강력이 어마무시하거든. 점프력이 뒤져. 옛날에 그 원피스에서 루피한테 개기다가 루피가 처음으로 억대 현상금 걸렸을 땐가 벨람이었나 뭐 있었잖아. 다리에 스프링 달린 새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리가 변합니다. 그 다리로 막 팽팽팽팽팽팽 막 뛰어다니다가 사람 다 죽이고 총으로 맞출 수도 없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여기는 또 이제 제작비 때문인지 얘가 싸우는 모습을 못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타미야 료코 해치우고 나서 해치웠다기보다는 죽고 나서 아이도 이제 경찰 쪽으로 인계하고 주인공이 형사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급한 무전이 옵니다. 아쿠마상 난다. 저기 말해. 시청으로 출동했던 스와트 팀이 왜? 전멸했답니다. 스와트 팀 50명 아니야? 하이. 해가지고 주인공이랑 형사 아저씨랑 막 가요. 시청 앞에 갔더니 그 오생수 새끼가 옥상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손에는 머리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던져. 스와트 팀 대장 아저씨 머리. 뛰어내려가지고 막 노려보고 있는데 형사 아쿠마 아저씨가 총대를 메고 딴 애들 지금 다 쫄아 있어. 왜냐면 스와트 팀이 다 당한 걸 애들 알고 있고 얘들은 일반 경찰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전경하고 의경 같은 친구들이야. 무기도 없어 애초에. 방패만 들고 있어. 진짜 총 들고 있고 무기 들고 있는 진짜 형사 경찰들이랑 스와트 팀은 안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얘한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전경 의경 애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어. 그러니까 아쿠마 형사 아저씨가 총대 메고 총으로 쐈어요. 빵빵빵빵빵빵 6발 쐈어. 그러니까 오생수 새끼가 방패팔로 만들어가지고 총알을 여기다가 박은 다음에 휙 하고 되돌려주니까 아쿠마 아저씨 사망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전경 의경들 아무도 덤빌 생각조차 못함. 여기 지금 경찰 한 50명 있거든.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어줍니다. 도망가시라고. 그리고 지금 오생수의 목적은 뭘까요? 오생수 옛날부터 주인공 죽이고 싶어 했잖아. 주인공 죽이러 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 마리의 본능밖에 없는 호랑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랑이보다 몇 배는 세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목적이 없습니다. 얘는 자기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메시지를 아주 정직하게 수행해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기생수인데 개같이 셀 뿐이에요.
머리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일단 성격이 차분해. 절대로 나대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머릿속에서 인간을 죽여라, 인간을 먹어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인간을 지금 먹어왔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영리하게 먹어왔고 하지만 싸움은 개같이 잘하고 그리고 지금은 옛날부터 남자 주인공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 지금 자기가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차를 몰고 도망가는 남자 주인공을 어마무시한 강력으로 쫓아오다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오토바이를 세벼 타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기생수가 운전을 잘하니까 얘는 운전 못해도 이 미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 위에 올라타가지고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운전이 좀 잘못돼서 차가 높은 데서 떨어지고 주인공은 또 스파이더맨처럼 길어져라 하면서 이제 그거 말고 팔 길어져라 해가지고 살아났고 이제 차 사고로 얘가 죽었길 바랐지만 얘는 이제 내구력이 존나게 세죠. 일반적으로는 몸은 다 약하고 대가리만 기생수니까 몸에 상처를 입는 게 오히려 얘들의 약점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지금 사실상 팔뿐 아니라 요 정도까지가 다 기생수인 거예요.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인간의 몸인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인공은 일단은 이 높이 차이가 좀 생겼잖아. 그걸 근거로 해서 얘도 이제 신체 능력이 좋으니까 산 쪽으로 존나게 뛰어가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미기가 얘기합니다. 작전으로 싸워야 된다. 이전에도 그걸로 이겼잖아. 그래서 작전대로 싸우자. 작전이 뭔데? 한 게 이제 분리. 왜냐면 모든 기생수들은 기생수들끼리 서로를 느끼는 거지 이 오생수가 남자 주인공 신이치를 느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잠깐은 한 몇 분 정도는 분리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기가 분리된 채로 나무 위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오생수가 그걸 느끼고 자기한테 접근을 할 거고 그럼 내가 기습 공격을 할게. 샥 해서 이걸로 죽으면 좋고 안 죽어도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볼 때 네가 뒤에서 얘를 찔러서 죽여. 이게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작전대로 미기가 먼저 공격을 하고 당연히 막았고 뒤에서 신이치가 그 쇠파이프 자른 걸로 날카로운 걸로 뒤에서 공격을 하는데 막힙니다. 그래서 신이치는 먼 곳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팔이 없는 상태죠. 그 틈을 타서 또 미기가 공격을 해서 목을 거의 5분의 4 정도를 자릅니다. 정말 아까워요. 이게 만약에 깊이 들어갔으면은 이길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20%가 부족해서 완전히 잘리지 않아서 얘가 이제 다시 회복해서 미기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대가리, 팔 요걸로 미기를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니야. 당연히 밀리죠. 그래서 미기가 겨우겨우 방어만 해내면서 신이치한테 플랜 B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게 뭔데? 니게로! 도망쳐! 여기서도 이제 소시오패스적인 발언이 나오죠. 우리 둘 다 죽을 필요는 없다. 넌 도망쳐라. 얘가 느끼는 건 나고 너를 감지할 수 없으니까 너는 도망칠 수 있다. 도망쳐라. 나만 죽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남주가 웃기지 마 하면서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미기가 반으로 잘립니다. 그래서 미기 하는데 이제 진짜 얼마 못 버텨. 빨리 말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미기가 반쪽이 돼서 땅에 떨어져 버리고 죽은 걸로 보여요. 그러자 이제 오생수 새끼가 주인공을 보고 다가오는데 죽은 줄 알았던 미기가 오생수의 다리 하나를 자릅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도망갈 틈을 벌어주죠.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신이치는 그 틈을 타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미기가 얘기하죠. 다행이다 신이치. 내가 너랑 함께 없으면 널 찾을 수 없어. 너 만났을 때 네 뇌를 뺏지 못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러면서 죽습니다. 미기 오른팔을 잃은 신이치는 어느 이제 뭐 폐 건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일단 몸을 좀 회복하고요. 핸드폰으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고 여자친구가 최대한 빨리 와요. 날이 새기 전에 와.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처 입은 짐승만큼 이 여성의 보호 본능을 깨우는 게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말 많은 작품들에서 나오지만 여성의 보호 본능을 일깨우는 남자라고 하면은 잘생기고 귀여운 남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처난 짐승, 어딘가 다친 짐승 느낌이 나는 남자만큼 여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없죠. 그래서 여기서 다쳤지, 얼굴 개판이지, 팔 없어졌지, 미기 죽었다고 울지, 이거는 솔직히 안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줍니다.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게 일본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서로 사귀는 전제하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전제하에 야스를 해도 됩니다. 이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아닌 영화에서도. 우리나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등학생 둘이 야스를 한다는 거는 용서될 수 없죠. 마지막까지 고맙다 미기야. 넌 새끼야. 넌 자라 그냥 새끼야. 상처난 돼지 짐승도 보호 본능이 나나요. 난리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상처난 짐승은 늑대, 호랑이, 사자, 표범, 제규어
맹수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처난 돼지 새끼, 소 새끼, 영양 새끼, 멧돼지 새끼 이런 것들은 식욕이 올라오죠. 저 새끼 상처났네? 잘하면 먹을 수 있을지도? 야미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맹수가 아니라면 본인이 상처 입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있게 하고 거사가 끝마치고 나니까 오른팔이 지금 여기 하지가 없어요. 상완 여기 잘려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눈알이 나옵니다. 띠용 하고 주인공이 놀래죠. 미기! 너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못 봤어. 어떻게 된 거야? 뒤진 거 아니었어? 옛날에도 가슴 빵꾸 났을 때 내가 네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 단위로 너의 세포를 재생하는 걸 도왔잖아. 그때 너와 내가 섞였다고 말을 했고 응. 그래서 내가 너의 세포를 이용해서 내 몸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나 봐. 미기 안 죽었어. 다소 억지라도 좋아. 안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데 또 그 말인즉슨 미기가 여기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은 이 새끼가 또 느낀다는 거 아니야. 오생수 새끼가.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본의 아니게 정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본의 아니게 티충을 합니다. 방금 했는데 여자친구 보고 집에 가라 그래요. 시치 18년간 지켜온 나의 순결이야. 이따다키마스. 이게 여자친구야. 집에 가라. 집에 가. 이 새끼야?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오생수가 쫓아온단 말이야. 끝나고 바로 담배 하나. 그래서 여자친구를 멀리 도망치라고 떠밀고 시니치 남자 주인공은 사실 이 원작에서는 싸우다 밀려서 본의 아니게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 시외에 있는 폐품 처리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겸 무슨 뭐 알루미늄, 플라스틱, 철 이런 거 이렇게 분리 뭐 이런 작업 같은 것도 하는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조그만한 데에서 쓰레기 쌓아놓고 막 이렇게 소각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엄청 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에 하나 있고 막 두세 시에 하나 있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어찌어찌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오생수로부터 애초에 도망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 얘 지금도 다리를 탐슨 가젤처럼 폼 변화를 해가지고 존나 빨리 뛰어오고 멀리 점프해가지고 주인공한테 쫓아오고요. 쓰레기 이렇게 짚는 이거 집게 있잖아. 이게 일반 크기가 아니라 존나 큰 거야. 요 위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긴 쓰레기 천지야. 막 싸우는데 사실상 이제 주인공은 회피만 하고 있죠. 회피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죽지만 않는 상태인데 싸우다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상대가 자기가 죽는 또 사망 플래그를 내뱉죠. 뭐 오알이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는 새끼 항상 죽음. 그래서 오생수가 쓰러진 주인공한테 뭐 오알이다. 이러면서 다가오는데 주인공이 어마무시한 용기를 발휘해서 아직 지금 미기는 다 안 났어요. 눈깔만 겨우 하나 나오는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팔 없어요 지금. 사실상 못 이겨. 근데 어찌어찌 약간 운까지 포함해서 슬라이딩 태클을 하는 걸로 가까이 접근을 하면서 우연히 주운 녹슨 쇠 꼬챙이를 얘 배에다가 박아 넣습니다. 이 정도로 죽을 리는 없죠 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녹슨 쇠 꼬챙이다. 주인공은 이 쇠 꼬챙이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전혀 못하고 그냥 박아 넣었고 아직도 초긴장 상태. 그리고 오생수 새끼도 자기가 이겼다고 확신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해. 내 머리에서 그냥 인간 잡아먹으라고 해서 난 했을 뿐이다 이 인간 새끼야. 그리고 내가 인간을 죽이는 게 지구의 모든 생명을 구하는 거다. 내가 정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 조종이 안 돼. 막 지 맘대로 막 움직여. 온 사지가 다 기생수화되어서 막 지 맘대로 막 움직이고 있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일부는 아예 미기한테 뺏겨가지고 미기가 재생됐어 지금. 얘는 지금 자기 몸이 통제가 안 돼서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저 새끼 왜 저래 막 이러고 있는데 미기가 얘기합니다. 알고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아닌데 뽀록꾼데? 아 진짜? 쟤 지금 녹슨 철에서 세균 몸에 들어가서 세포 단위로 조정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얘는 지금 자기 몸을 조정할 수가 없어. 얘 몸에 5개의 기생수가 있잖아. 그 5개가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들끼리 챙챙챙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세포 단위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상풍 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 한 명 입장에서는 그 균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균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5마리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다른 세포하고도 이 세포하고도 싸우고 이 세포하고도 싸우고 이 세포하고도 싸우고 이 세포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파상풍 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서로 세포들이랑 싸우느라 자폭이 돼버립니다. 몸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이제 몸통밖에 안 남은 오생수를 보고 이미 얼굴도 없습니다. 지금 팔다리도 없고
몸통만 남았어요. 가서 이제 심장을 정지시켜 주고요. 쇠꼬챙이로 이제 심장을 안 정지시켜 줬나? 뭐야, 왜 안 찔러? 안 죽이네. 이거 여지를 남긴 거야? 나 찌르는 걸로 알고 있었어. 나 이거 엄청 오랜만에 보거든 지금. 거의 뭐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거 2014년작 맞죠? 그러면 진짜 10년 만에 보는 건데 난 죽이는 줄 알았거든? 미기도 얘기합니다. 마무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기하죠. 우리에게 저 녀석을 죽일 자격이 있을까? 얘는 몸통만 남긴 했는데 꿈틀꿈틀하고 있긴 하고 심장은 뛰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 쓰레기 소각장에다 그냥 버려두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이네요. 그렇지, 죽이는 걸로 알고 있어 나도. 다시 재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주인공이 다시 돌아와서 살려줄 줄 알았지 나 이러진 않고 우리가 미안하다. 인간이 미안해. 국간이 미안해. 하지만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너를 살려둘 순 없어. 저 멀리서 여자친구가 보입니다. 얘를 결국 마무리를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잖아요. 소각로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울면서. 그리고 뭐 대충 한 6개월? 어쩌면 한 1년까지도 지난 것 같고요. 어느 날 미기가 얘기합니다.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이제 이별해야 될 것 같아. 뭔 소리야. 사실은 내가 그때 오생수하고도 좀 섞이고 너랑도 섞이고 됐잖아. 사실 나는 제일 처음에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게 됐어 이미. 난 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나는 내가 무엇인지 나도 찾아가려 해. 그래서 떠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오른팔을 원래 신이치의 오른팔 모양 그대로 해주고 저 정도 네가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는 몸속에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난 앞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 거야. 얘기하고 미기가 이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떠납니다. 가짜 아니에요. 진짜 이제 인간의 오른팔로 변하고요. 미기는 잠재의식 속으로 영원한 잠에 빠져듭니다. 솔직히 이 장면을 보면서 기생수를 처음 볼 때 나한테 만약에 기생수가 생기고 얘가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저를 반성했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친구는 참 순진하네요. 저는 이제 바로 허브 같은 데를 접속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안의 구조도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제이궁의 그런 모양도 학습을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맞춤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좀 넓은 것 같은데 그래 잠깐만 이건 좀 빡빡해. 그래 그럼 중간 정도로 오케이. 이거 괜찮다. 요거 기억할 수 있는 거지. 단축키로 기억해 놓을 수 있는 거지. 가능하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네가 보고 싶은 책 실컷 보게 해줄게. 대신 하루에 한 번씩 내가 단축키 1번을 누르면 넌 그걸로 변하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난 뭘 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절대로 얘기하기 없기. 쉿. 30분만. 쉿. 이런 상상을 했던 저를 반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기는 어쨌든 그렇게 가버렸어요. 주인공은 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사람의 손이 된 자신의 손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뒤로 한 6개월이 지났군요. 왜 6개월이 지났다고 하냐면 여기 이제 타미야 류코의 아이가 여기 보육원 이런 데서 자라고 있는데 서 있거든요. 서 있는 거 보니까 1년은 지난 것 같아요. 한 돌은 확실히 지난 것 같아요. 1년 좀 지났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이제 토미에 류코의 이제 아이를 이제 보러 와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일반적인 커플들처럼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도 주인공한테 음료수 좀 뽑아라고 해서 음료수 뽑아왔는데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뭐지 하고 저길 봤더니 연쇄 살마 새끼가 여자친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화나더라 사실 이때. 이거 그냥 뺐어도 되지 않나 싶어 난 솔직히. 그래서 연쇄 살마 새끼가 여자친구를 어떤 건물의 옥상으로 끌고 가요. 칼로 위협하면서. 옥상에서 담배 피고 있던 아저씨가 뭐 하는 거야 너? 여자분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연쇄 살마 새끼는 참지 않죠. 바로 이제 목을 그어버리고요. 쳐 웃으면서 옥상 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연쇄 살마는 미기가 현재 없는 거를 모르죠 당연히. 그러면 얘는 지금 기생수를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 아저씨가 했던 거랑 똑같이 낭떠러지 같은 데에 본인과 인지를 같이 놓고 주인공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얘도 오생수가 경찰 다 죽인 날 도망쳐서 한 1년 동안 사회에서 생활을 한 거고 그동안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쾌락을 충족을 했겠죠. 그러다가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를 못하고 이 짓거리를 하게 된 거예요. 얘도 약간 현타가 왔나 봐. 인간은 인간들끼리 죽이지 않고 기생수는 인간을 죽이는 게 식사활동일 뿐인 거잖아. 그럼 난 뭐야? 네가 대답해줘. 나는 왜 사람을 죽일까? 난 뭐지? 내가 뭔지 네가 대답해줘.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정답은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기 때문이다. 미친 새끼가. 그거 물어보러 왔다면서. 정답은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래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는 생물이야. 몇 천 년 전부터 인간은 인간들끼리 죽여왔다. 근데 현대 인간들은 안 그러고 있지. 그게 비정상이다. 그런 인간들이 비정상적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가 기생수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인간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처럼 마땅히 인간들끼리 죽여야 하는 것이다. 내가 정답이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미친놈이. 그리고 남자 주인공한테 강요합니다. 대답해! 내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불기예요. 홀짝게임 가불기 같은 건데 얘는 아마 얼마 전에 어떤 이름 모를 여성을 잡아서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걸 물어봤겠죠. 내가 정상 맞지?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은 뭐 이 짱년아 이러면서 죽였을 거고, 네 라고 하면 그럼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는 거네? 고마워 이러면서 죽였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런 가불기를 들고 온 거예요. 내 말이 틀리다고 하면은 빨 뭐 화내면서 죽일 거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네 여자친구 죽여도 괜찮은 거 맞네 이러고 죽일 거고. 굉장히 짜증나는 새끼죠. 그리고 보통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새끼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원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다는 거를 은연중에든 직접적으로든 느끼고 살면서 자기가 틀렸다, 나는 고장난 인간이다라는 인지를 했을 거고,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다른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는 이상한 생각, 자기가 하는 이상한 행위들이 틀린 게 아니라고, 너가 하는 게 맞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그 인정 욕구에 목말라서 괴상한 짓거리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꼭 이 연쇄살 미친 새끼 말고 많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맨날 자기 말이 맞다, 자기 말이 맞다고 인정해줘 라고 인생 내내 소리 지르고 삽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괴물일지도. 이때 여주가 갑자기 발연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 배우들이 연기가 너무 아쉽긴 해요. 여기 남주는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 여주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쉽고, 이분이 이 당시에 일본 10대 여배우, 그러니까 20살 전후 여배우들 중에서 탑3 들어갔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나 이해를 못하겠어. 난 솔직히 얘기해서 연기가 안 돼. 아무튼 얘가 이제 남주한테 대답하지 말라고, 시이치 너는 괴물이 아니야, 시이치 넌 괴물이 아니야, 이딴 녀석한테 지지마 막 이러면서 너는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이야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 연쇄 살마 새끼한테 빡해 번호는 오마이다. 살마 새끼가 빡 돌았어요. 아니라고 했다. 나 화났다. 화나면 나 어떻게 할지 알지? 이제 여자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데 남주 시니치가 기생수하고 세포가 섞이면서 신체 능력이 엄청나졌잖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속도로 튀어가서 팡 하고 튀어가서 연쇄 살마 얼굴에 펀치를 먹이는데, 이 펀치는 사실 거의 뭐 총급이죠. 총 맞은 급의 위력이죠. 그래서 연쇄 살마가 칼을 휘두르는 거를 피하고 연쇄 살마에 아구창을 날려서 그냥 주먹으로 때려서 죽입니다. 하지만 이 연쇄 살마 새끼가 이 와중에 여자친구를 옥상 밑으로 밀어버려, 던져버려. 그래서 남주가 손을 뻗어서 여주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놓치고 여자친구는 그대로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때 확실히 떨어진 여자친구의 손을 잡았는데 놓쳐서 여자친구가 떨어지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잡혀있어. 이건 이제 아마도 미기가 길어져라 오른팔 해가지고 잡아서 온 상태로 갖고 온 거겠죠. 근데 이게 미기가 의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시니치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 미기는 의식 없이 무의식으로 팔이 길어져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자친구를 구하고 나서 미기 너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추 행복하게 끝납니다. 일단 대부분의 기생수는 죽었고, 이제 겁쟁이 기생수들은 숨어 살고 있고, 몇몇 기생수들은 여전히 살을 저지르고 있지만 어차피 곧 잡혀서 죽을 애들이고, 그 다음에 오생수, 최강병기였던 오생수는 죽었고, 주인공도 슈퍼파워를 얻은 채로 예쁜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작품은 확실히 파트 1에서는 모성애에 대해서 좀 심도 높게 다뤘었고, 파트 2에서도 이 토미에 료코라는 인물이 기생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면서 모성애가 생기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여주는 거였고, 마지막에 뭐 액션이나 이런 건 사실 아쉬운 게 많습니다. 기생수는 액션도 원래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영화 기생수보다는 애니메이션 기생수를 더 추천드립니다.
똑같이 넷플릭스에 기생수 영화 파트 1, 영화 파트 2, 기생수 드라마 더 그레이, 기생수 애니메이션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기생수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제가 알기로 24부작인 걸로 알고 있고 완결까지 아마 났고요. 끝까지 다 나옵니다. 내용이.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기생수에서는 액션이 볼만합니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생수 더 그레이는 우리나라에서 연상호 감독이 기생수의 판권을 이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4부작인가 6부작으로 만든 거고, 이 원작 기생수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 기생수 코리아 버전, 한국 버전. 그러니까 이 기생수가 일본에만 생긴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생겼다는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생수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게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생수 애니메이션보다 더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히 원작 만화책입니다. 원작 만화책이 제가 알기로 15권 완결 정도 되고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방에서 빌려서 봤어요. 혹은 안 좋은 방법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만화책을, 기억 보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만화책을 정말 재밌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제가 크고 나서 몇 년 전에 봤지만 재밌게 봤고요. 한 2, 3년 전쯤에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만화책은 조금 더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이 작가가 꽤 어둡게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생수를 아주 재미있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넷플릭스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리고, 거기에는 두 번째 여주도 나오는데 두 번째 여주가 예쁩니다. 그 두 번째 여주는 뭐 사이코패스 알마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여주도 기생수를 느껴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묘한 걸 느껴서 그게 기생수인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냥 뭔가가 느껴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남주를 막 쫓아다녀. 그래서 여주가 좀 질투도 하고, 그리고 그 여주는 실제로 약간 좋아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남주한테. 쫓아다니는데 이 여자애가 어느 날 골목을 가다가 신이치 선배다 이러면서 그 느낌을 따라갔는데 이제 기생수가 있는 거죠, 거기. 그래서 이제 큰일 날 뻔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구해주고, 그래서 그 여주는 남주한테 이제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원작에 원래 있는 내용입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짝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 등등등 해서 조금 더 좀 다채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액션씬이 훨씬 재밌으니까 애니메이션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영화를 파트 1, 2를 제가 이야기한 거를 다시 보실 분들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어차피 기생수 애니메이션, 기생수 영화 파트 1, 2, 원작 만화 세 가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기생수 더 그레이는 한국 버전 오리지널 스토리니까 우리나라 거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해야 돼서 내일 봐요. 내일 만납시다.